오늘은 장구가 좀 색다른 곳에서 이제 또 유튜브를 찍게 되는데, 네. 자, 1차 설명회를 이제 우리 오프라인상에서 끝내고, 네.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로, 일본 유학을 갈 때 아주 적절한 시기는 어느 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유학을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저희 학생들이 늘 얘기하는 게 좀 더 빨리 왔었으면. 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생각한 만큼의 만족한 점수를 네. 이뤄내지 못하다 보니까 네. 늘 아쉬움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나중에 고3이 돼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도 좀 더 빨리 왔었으면. 그렇죠. 그렇게 후회하는 학생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중학교 3학년 때라도 왔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조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유학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을 때 시작을 하면 시기는 그렇게 늦은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고1이든 네. 고2든 상관없이 중학교 3학년 때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네. 실력이 막 부쩍 쫙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어 자체가 제가 가르쳐 봤을 때는 일본어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이재유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라고 하면 한 2년 정도? 그냥 꽉 차서 한 2년 정도면 본인이 일명 일본에서 야루키, 의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의욕만 있으면 2년이면은 보통 학생이라면은 웬만큼의 성과를 네. 거둘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학을 결정했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어보다는 저는 그 외의 부수적인 능력을 더 많이 보거든요, 실은.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래, 일본어는 뭐 조금 거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어는 들어와서 2년간 내가 가르치면 웬만큼 성과를 이뤄줄 수 있다. 이루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있어요. 네. 근데 본인이 근데 의욕이 없다면 그건 또 자신감하고는 제 자신감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네. 플러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그렇죠.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들 일본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명문대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그럼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일본의 명문대에 들어가는 걸 꿈꾸면서 그렇죠. 네. 뭐 황골탈퇴라고 하나요? 네. 아니면 인생 역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경 내에서 이름 있는 대학대에 딱 들어가서 일본 내에서 우수한 학생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대학 생활도 하고 그렇죠. 또 졸업도 하고 졸업장도 받아서 네. 일본에서 뭐 대기업이든 뭐 중견기업이든 그런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일본 유학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유학을 생각할 때 단순히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일본어만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일본어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본어는 자신 있어요. 가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2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자체 판단했을 때 나는 좀 느려 생각하면 그 이전에 와도 뭐 상관은 없겠죠. 네. 근데 중학생 때 들어왔을 때는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중학생 때는 생각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바뀌죠. 그죠? 네. 그리고 지쳐요. 너무 길면 지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충분히 이쪽 아니면 안 되겠다 네. 라고 마음을 정확하게 잡았을 때 그럴 때 일본 유학을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어는 뭐 충분히 가능한데 그 외 부수적인 거 뭐 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이라든지 네. 뭐 이과라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중 네. 이제 그 수학은 기본이고 네.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2과목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네. 부분이고 문과 같은 경우는 일본어만 가지고서 대학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영어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과목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네. 종합 과목 뭐 세계사, 지리, 정치, 사회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이 없으면 좋은 점수를 낼 수가 없고 그렇죠. 또 문과에서도 수학 1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명문대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일본 유학을 간다고 해서 나는 애니메이션을 무지하게 좋아하니까 난 일본으로 유학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네. 그거 굉장한 실수라고 봐요. 단순하게 일본어만 공부해서 일본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명 일본에 있는 전문학교가 그런 정도입니다. 보통들 뭐 일본에 있는 전문학교들이 내세우는 게 있거든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미술계통, 음식계통 뭐 여러 분야가 있어요. 네. 근데 학생들은 전문학교도 학교니까 꽤나 내가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미술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문학교는 JLPT 2급만 있으면 그냥 합격시켜 줍니다. 뭐 능력 필요 없어요, 실은. 본인이 소질이 있건 없건 그쪽은 전문학교일 뿐이에요. 네. 대학이 아니거든요. 2년 전문대, 3년 전문대가 있긴 한데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학생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능력 시험 2급 가지고서 뭐 일본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편이 있는데 그쪽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일본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일본어는 부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일본어보다 다른 뭐 미술이면 미술 쪽에 시간을 더 할애한다.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 학교에서는 JLPT 2급만 원하니까 직접 가보세요. 진짜 쓸모 없습니다. 일본어가 안 되면 일본에서 아무런 능력이 되질 않아요. 전문학교에 간다고 해도 최소 못해도 JLPT 1급은 갖고 있어야 가서 조금 적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JLPT 1급이면은 상당한 레벨이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처럼 일본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JLPT 1급이라는 거는 한낱 종이에 불과하고 말 못하는 사람 수두룩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책, 문서 이런 거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LPT 1급까지면 무슨 굉장한 면허증 하나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전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일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꽉 찬 2년 동안의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명문대를 지향하신다면 일본어는 필수고 나머지 거에 힘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간다 그러면은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는 일본어 수업 시간을 상당히 줄이고요. 최소한으로 줄이고 나머지 과목 뭐 이과면 수학하고 뭐 물리, 화학, 생물 중에 이제 그쪽으로 시간을 갖다가 6대4 정도로 그러니까 4가 일본어고 6을 이과 과목이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도 일본어도 4 나머지 6은 학교 공부에 충실하거나 아니면은 국어 저는 국어와 일본어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국어가 되면요, 일본어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영어 선생님들도 늘상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영어 선생님들도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일본어만 좋아해. 나는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그건 학생들이 얘기하는 탁구일 뿐이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거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용어들을 알아듣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뭐 전문적인 용어나 그 다음에 학술 용어나 이재위에 나오는 용어들, 그런 용어들을 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점수로 이어지지도 않고 대학 생활에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대학으로 간다는, 대학의 길목에 이제 들어서려고 하는 학생이 너무 애니메이션에 취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못해요.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이 공부인데,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에만 빠져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것만 보고, 그리고 일본어 다 알아듣는다라는 식처럼의 그런 자만성의 발언을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의 그림의 동작을 이해하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성어, 의태어, 그 다음에 화내고 뭐 부수고 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듣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장님, 시기적으로 좀 늦게 들어가는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 나중에 좀 늦게 들어갔을 때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할 때 좀 불이익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들은 그렇죠. 학생. 나이가 좀 있어서 아니면 뭐 이제 뭐 재수를 하다가 이제 안 돼서 군대를 갔다가 나와서 이제 그때 시작해서 하면은 너무 늦어서 취업하는데 좀 불이익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생각을 갖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일본 학생들은 군대도 안 가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갈 거야 하고는 군대 갔다 오니까 2살 먹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일본어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 2년, 그러면 일본 애들보다 4년 네. 정도의 나이를 더 먹은 상태에서 1학년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유학생들이 그러면 일본에서 취업이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네. 취업들을 잘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예를 좀 볼게요. 중국인들. 일본에 지금 유학생으로서 지금 팬데믹은 끝났고 이제 엔데믹이 왔는데, 네.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보면은 중국은 그게 없어요. 이재유 시험을 못 봅니다. 네. 중국 본토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학생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으로 직접 날아가서 거기에서 일본 어학교를 다녀야 돼요. 언어 구조가 한국과 일본어는 비슷해요. 네. 순서대로 가니까. 중국어는 영어와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가서 1년 만에 대학 가기는 좀 상당히 힘듭니다. 네. 2년 정도 공부하고, 어차피 랭귀지 스쿨이라는 곳이 일본어 학교가 최대 2년까지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2년간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도 2살 먹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군대라는 걸 뭐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으니까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겠죠. 외국인 유학생으로서는. 남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 때문에 내가 2살을 더 먹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군대 문화는 조직 문화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조직 세계에서 있었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늦더라도 뭐 유학 준비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럼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네. 저도 군대 갔다가 갔거든요. 네. 저는
나이 먹어서 간 줄 알았어요. 아, 저 어렸어요, 거기에서. 저보다 훨씬 나이 먹은 사람들 엄청 유학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본은 지금 고령화에 의해서 대학 졸업자 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게, 대학 졸업자가 부족한데 취업에 대해서 실업률이 좀 있다, 일본에.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나요? 좋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고, 네. 우리나라도 솔직히 실업률이라는 걸 잘 살펴보면, 들어가고자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는 많은데, 이제 좋은 일자리만 찾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난 시내에서 일하고 싶어. 난 시골 촌구석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실업률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양질의, 일자리로 따져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단 일본이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일본은 대학 입학률이 별로 좋지를 않거든요. 반 이상은 대학을 안 가요. 네. 고등학생들이 반 이상을 대학을 안 가기 때문에 반 정도만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졸업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당연히 대학 졸업자 학생 수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엄청 높아요. 네. 90%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일본에서 유학생들만 다 빼고 일본 애들만 취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꼭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능력이 본인이 있으면 충분히 일본에서도 취업도 가능하고, 또 하나 더 좋은 점은 일본에서 외국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요. 외국인은 비정규직으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100% 정규직으로 돼야지 비자라는 게 나와요. 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규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식 비자를 받아서 취업을 하는 거라서 비정규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대학을 졸업하고 우선 인턴처럼 뭐 1년, 2년 그러다가 거기에서 선택받지 못하면은 그렇죠. 또다시 비정규직 네. 연연 하다가 나이 먹으면은 너 나이 먹었으니까 안 돼. 네.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일본이란 나라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재밌는 부분은 한 회사에 들어가서 본인이 뼈를 묻겠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다니면 승진도 잘 되고요. 65세까지 그 회사에서 뼈 묻으면 돼요. 네. 그러면 월급도 계속 올라가고 직급도 계속 올라갑니다. 네. 눈치 없이 행동만 안 하면요. 사고 치고 그러지만 않으면 일본이라는 게 연공 서열제, 옛날에 뭐 우리나라처럼 연공 서열제가 아니라 연봉제? 네. 예, 연봉제로 우리나라 바뀌어가지고 뭐 발달을 했다 그러는데, 연봉제라는 것 자체는 사람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거든요.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라는 그렇죠. 게 존재를 네.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네. 물론 일본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연봉제이기도 하지만은, 약간은 내 사람은 끝까지 우리 회사가 책임진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네.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 잘하고 그러면 끝까지 안고 가는 그런 연공 서열제가 아직도 남아는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가늘고 길게 가느냐, 그냥 한 방에 빡 하고 그냥 돈을 많이 버느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하면은 가늘고 길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편한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우리는 한 방이 너무 강하잖아요.
한 방에 먹고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오래 길게 그렇게 갈 거라면 일본이란 나라가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뭐 어느 때든 본인이 이제 좀 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상황에 의해서 뭐 유학 준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지금 저는 이 네. 젊은 나이에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어느 나라든 상관은 없어요. 다만 배울 수 있는 나라라면은 가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약간은 조금 위험 지역만 안 가면 좋겠고, 네. 위험 지역 아니고 위험 지역이 아닌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 도전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그 젊은 나이에 한국이라는 이 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면서 세상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만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학을 했을 때만 해도 유학 간다는 거, 미국이든 뭐 일본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유학을 간다라는 거 하면 상당히 그래도 있어야 좀 가거든요. 그렇죠. 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갔다 왔으면은 야 그래도 갔다 왔네 이런 대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지방대 가나 유학 가나 일본 유학 가나 비슷해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합니다. 그 학생들이 좀 그런 것들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종종 이제 일본 유학 가는 학생이 있고, 국내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국내 공부하는 학생이 일본 유학 가는 학생 이렇게 보더니, 일본 유학 가면 좋겠다. 그냥 이제 그냥 마냥 좋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 갖고 있고,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집안 여력이 조금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유학은 생각할 수 없고 어떻게든 국내에서 진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학생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부모님들이 우린 너를 유학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라고 먼저 잘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 유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한국 대학을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특히나 너는 유학 가지 말고 지방대라도 가 이렇게 한다면, 지방대 가는 것보다 일본 유학이 더 싸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더 비용이 더 덜 들 수도 있어요. 다만 유학을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약간은 고생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 지방대 가면은 거기에 월세 나가야죠. 네. 그 다음에 생활비 나가야죠. 뭐 주마다 뭐 애 올라오거나 뭐 애가 빨래를 뭐 안 하고 뭐 부모님 걱정 많잖아요.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비용에, 또 지방대 갔을 경우에 아르바이트 자리 없습니다. 뭐해요? 다 내줘야 돼요. 그렇죠. 다 내줘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뭐 졸업을 했다고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그게 인정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인정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서는 우선은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시골로는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야, 한국에서 시골 가는 것도 지방 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일본까지 가서 지방 가면 진짜 갈 게 아니다라고 늘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무조건 동경으로 가자. 네.
야, 주워 먹어도 동경에서 먹을 게 많지 이런 촌구석에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일본이란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이 됐는데 뭐 지방 중소도시로 간다. 그건 가야겠죠. 그죠? 근데 우선 대학은 동경 안으로 가자. 동경에서 졸업을 하고 동경에서 뭔가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동경 안에서 뭐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벌 만큼은 다 되거든요. 집에서 해주실 거는 학비하고 1학년 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울 때 학비만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애 옷값도 들어가고 용돈도 줘야 되고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살 때 방세 정도만 대주시면은 그냥 버텨요. 버틸만 합니다. 일본에서. 근데 애가 뭐 게으르고 그러면 못하죠. 그렇죠. 저는 옛날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저는 환율이 한국 돈이 값어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전혀 뭐 학비만 빌렸습니다. 졸업하고 갚았어요. 근데 학비를 집에서 빌려갖고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거 빼놓고는 제가 다 벌어서 다 했어요. 한국에서 웬만큼 잘 사지 않으면은 아버지 월급 한 달치 보내줘봐요. 방세 한 달치밖에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서 집은 굶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세 정도만 일본에 사는 일본에 유학 갔을 때 방세 정도만 보조해주면 솔직히 네가 정 일본에 가고 싶으면은 네가 생활비하고 네 용돈을 네가 처리할 수 있다면은 가라라고 저는 보내는 게 좋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주셔야지 이렇게 끌어안고서 한국에서 내 자식 오냐 하면요 나중에 캥거루 됩니다. 캥거루 자식 돼요. 캥거루 자식 언제까지 품에 안고 살아요? 어느 정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독립심 강한 아들이나 딸로 키우는 것도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부모님들이 다 끌고 안고 애를 이렇게 데려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변화가 잘 사는 부모는 몰라도 아주 막 돈이 굉장히 많으면 제가 이 얘기가 하나도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인 부모님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가정이라고 할 경우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럴 경우라면은 아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나라로서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아주 좋다고 저는 봐요. 그래. 원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유학을 어떤 때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원장님 앞으로 뭐 설명회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랄까? 뭐 이런 거 있으신지요?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12월 14일 날. 네. 또 2차 설명회 12월 24일 14일 목요일 날 또 2차 설명회를 합니다. 성황리에 오늘 뭐 설명회가 있었던 거는 아닌데 혹시라도 한번 일본 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여기 설명회 왔다 그래서 막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전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본이란 나라, 일본 대학에 대한 관심, 네. 일본에 대해서 실상은 어떤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오시는 분이라면 네. 누구라도 환영하고요. 그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제가 대답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담을 원하시면 설명이 끝나시고 저희 주소 가르쳐 드리면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저희 학원에서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네. 100% 저희 학원에 왔다고 해서 제가 어서 오세요 이러지 않아요. 부모님 마음 갖고 애들 유학 못 보냅니다.
애들 마음만 갖고도 유학 못 가요. 애들은 무작정 찾아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저 유학 가고 싶어요 하고 그러는데 부모님하고 상담했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유학 가는 데 있어서 돈은 누가 내는데요. 그리고 또 학생이 약간 충동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어요. 예, 나중에 또 조금 가다가 또 생각이 또 바뀌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 중에 보면 그 단순하게 애니메이션 나는 좋아하니까 내 귀에 일본어가 들리고 난 저 그림을 다 이해해. 난 그러니까 일본어 유학을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오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인생과 미래를 생각해서 고생길인데 나는 일본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애니메이션 하나 갖고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일본에 2,000개 넘는 일본의 전문 학교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관련 2,000개면 학생 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0명씩 잡아도요 한 20만 명 되나요? 아닌가요? 이제 40만 명 되나?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일본은 애니메이션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뭐 드라마나 그 다음에 영화나 그런 부분에서 뭐 세계적으로 약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나라가 더 낫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애니메이션만큼은 뭐 세계적으로도 1분이죠. 그죠? 전 세계 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숫자가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하나만 갖고서 인생을 설계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애니메이션만 그림만 그린다고 해서 성공한다. 그림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창조 능력과 상상력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많은 공부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없이 단순히 그림만으로 승부하겠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별 의미는 없고요. 차라리 그런 쪽에서 승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래픽. 네. 이제 컴퓨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누가 손으로 그리는 시대는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디지털화 돼 있어서 모든 게 이제 컴퓨터 안에서 뭔가가 그렇죠.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으면 컴퓨터 쪽으로 차라리 공부를 더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려면 이제 4년제 이과에 가서 컴퓨터 쪽으로 전공을 해서 그쪽에서 그래픽 디자인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은 애니메이션 시장에서도 엄청난 본인의 값어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손으로 그리는 시대, 물론 기초는 손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모든 건 이제 그래픽화 되고 디지털화 되고 있는 이 시대에서 너무 뒤처진 생각으로 학생들이 쫓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조금은 넓은 시야로 보고 단순한 시야가 아닌 넓은 시야로 보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